혹시 한겨울밤 서울의 골목길에서 당신이 평생 잊지 못했던 얼굴을 다시 마주친 적이 있나요? 서울의 겨울밤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하다.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는 조용한 골목,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보도블럭 위로 노랗게 번진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종로의 한 호텔로 향하던 서준 38살은 코트를 여미며 조용히 걷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카페 문 앞 처마 아래 웅크리고 있는 한 여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 여자는 허름한 점퍼를 입고 두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떨고 있었다. 아이들은 6살쯤 되어 보였고 옷은 얇고 더러웠으며 얼굴은 얼어붙은 듯 창백했다. 괜찮을 거야. 누군가 도와줄 거야.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그 순간 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본 그는 숨이 막혔다. 혜진이 그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서늘한 눈빛 속에 공포가 번쩍였고 곧 그것은 충격으로 바뀌었다. 혜진, 바로 그녀였다. 대학 시절 그가 사랑했지만 끝내 잡지 못했던 사람. 바람이 불어 낙엽을 날리고 혜진은 아이들을 더 꼭 껴안았다. 서준은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린 괜찮아. 그냥 제발.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안 괜찮아 보여. 지금 이대로 둘 수 없어. 나랑 가자. 도와줄게. 안 돼. 그럴 수 없어. 너한텐 거절할 권리가 없어. 아이들까지 생각해야지. 그 순간 SUV 차량이 골목으로 들어섰고 서준은 문을 열고 아이들 중 한 명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혜진은 나머지 아이를 안고 조심히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말없이 조용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서울은 그녀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을 안겨준 도시였지만 지금은 가장 쓸쓸한 현실을 마주한 곳이기도 했다. 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다. 어떻게 혜진이가 이렇게까지? 차는 마침내 남산 인근의 고요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의 집 앞에 멈췄다. SUV는 조용히 멈췄고 서준은 운전석에서 내리자마자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는 아이 하나를 조심히 안고 내렸고 혜진은 다른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따라 내렸다. 서울의 밤 공기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그의 저택 앞 정원은 환한 조명과 함께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대문이 열리자 중년의 여성 집사인 정숙 이모가 문 앞에서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어머, 이 밤중에. 이 아이들은 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방 준비 좀 해주세요. 오늘 밤은 여기가 아이들과 혜진 씨의 피난처예요. 정숙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인 뒤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난로의 열기가 그들을 감쌌다. 거실 한쪽 벽난로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앞에는 이미 담요와 따뜻한 물수건이 준비돼 있었다. 혜진은 말없이 아이들을 소파에 앉히고 한숨을 내쉬었다. 눈가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여기? 우리가 있어도 돼. 서준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연하지. 걱정 말고 편히 있어. 지금은 그것만 생각해. 정숙 이모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나왔다. 갓 끓인 닭죽이에요. 속 좀 편하게 드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혜진 앞에 죽을 놓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우유와 유자차를 건넸다. 혜진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준은 그녀의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북받쳤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고요해졌다. 아이들은 따뜻한 담요 속에서 포근하게 잠들었고 혜진은 난로 앞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을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혜진아. 서준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말했다. 내일 아침 우리가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너의 지난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오래간만에 피어난 희망이라는 감정이 있었다. 벽시계가 자정을 넘겼을 때 서울의 밤은 더욱 고요해졌고 두 사람 사이엔 말없이 흐르는 시간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언제나 조용하고 느릿하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을 은은하게 물들였다. 고요한 방 안, 혜진은 침대 끝에 앉아 두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와 아린 그녀의 보물 같은 아이들. 두 아이는 이불 속에서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제는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 집의 모든 것이 그녀에겐 너무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단정하게 정리된 가구,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 푹신한 이불. 하지만 낯선 만큼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 어색할 정도로 깊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되물었다. 내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준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덕분에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서준은 커피잔 2개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할 시간일까? 혜진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커피향 향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어요. 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다정했고 책임감 있어 보였어요. 사랑에 빠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생겼을 때 저는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서준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내가 임신 사실을 말하자 그는 달라졌어요. 마치 내가 그의 인생을 망쳤다는 듯이. 결국 어느 날 그는 사라졌고 나는 남겨졌어요. 아이 2을 품에 안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도망치듯 도시를 옮겨 다녔고 임시직을 전전했어요. 매일이 생존이었죠.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잠자리조차 사치였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서준은 조용히 티슈를 건넸다.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한테도. 혜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말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나 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믿었고 누군가의 도움은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준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엔 연민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이제 혼자일 필요 없어. 그가 말했다. 너는 잘해왔고 지금부터는 함께 할 수 있어. 나랑.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다. 오랜 시간 얼어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혜진은 주방에서 익숙하지 않은 커피 머신을 조심스레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이런 기계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 그녀는 속으로 중얼이며 물을 끓이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서준이 회색 니트를 입고 부엌에 들어서며 말했다. 당연하죠. 민폐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늦잠 잘 수가 없어요. 혜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민폐라니. 이 집은 널 위한 공간이야. 지금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서준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후 아이들이 작은 발소리를 내며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유리는 머리를 산발로 한 채 하품했고 아리는 아직도 반쯤 눈을 감은 채 엄마에게 안겼다. 엄마 오늘은 뭐 먹어 그야. 잘 모르겠네. 뭘 먹고 싶어? 서준은 웃으며 말했다. 정숙 이모가 따뜻한 유부초밥이랑 미역국 준비해 두셨어. 금방 나올 거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따뜻한 밥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마치 생일 아침처럼 기뻐했다. 식사 후 서준은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시 일을 시작해 볼 생각은 있어? 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학력도 경력도 없고 그저 아이들 돌보는 것밖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서준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네가 조금씩 다시 너만의 삶을 살아갔으면 해. 네 능력을 믿어.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어. 혜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기회요.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초보자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자리가 있어. 네가 원한다면 정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어. 그녀는 망설였다. 그녀의 머릿속엔 온갖 불안감과 실패의 기억이 교차했다. 내가 그런 곳에 어울릴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동시에 서준의 신뢰 가득한 눈빛이 그녀에게 힘을 줬다.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못하면 바로 그만둘 거예요. 약속하지 마. 네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서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날 오후 혜진은 집 근처의 작은 문구점에 들러 노트를 하나 샀다.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건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2025년 1월 10일. 나의 첫 번째 다시 시작. 서울 강남구의 고층 빌딩 서준이 운영하는 프로젝트 기획 회사 하나 크리에이티브는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로 첫 방문자들을 압도했다. 혜진은 회색 코트를 단정히 여미고 로비에 들어섰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은 비록 새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상징이었다. 안녕하세요. 이혜진 씨 맞으시죠? 밝은 목소리의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왔다. 저는 인사팀의 박소연입니다. 오늘부터 어시스턴트로 함께 일하시게 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모르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혜진은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연은 그녀를 회사 내부로 안내하며 복도 곳곳을 소개했다. 여기가 회의실, 저쪽은 직원 라운지예요. 혜진 씨 자리도 따로 마련돼 있어요. 아, 이쪽은 팀장님 사무실이고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 차림의 그는 평소와 달리 훨씬 더 단정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왔네. 잘 찾아왔지? 혜진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도 좀 떨리지만요. 처음엔 다 그래. 중요한 건 그 떨림 속에서도 계속 해보는 거야. 서준은 격려의 눈빛을 건넸다. 혜진의 책상은 창가 근처 조용한 자리였다. 모니터, 메모지, 펜고지, 심지어 따뜻한 핫팩까지 준비돼 있었다. 누군가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오전 업무는 주로 내부 문서 정리와 프로젝트 일정 확인이었다. 처음 접하는 용어들과 프로그램은 낯설기만 했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메모하며 따라가려고 애썼다. 혜진 씨, 이 보고서 정리 한번 봐줄래요? 소연이 친절하게 말을 건넸고 혜진은 손에 든 펜을 바삐 움직였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한 남자 직원이 말을 걸었다. 처음이시죠? 저는 기획기팀 김도윤입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혜진은 약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날 오후 팀 내 회의가 열렸다. 혜진은 말없이 참석해 서준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에 조용히 필기했다. 그러다 한 문서에서 숫자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기, 죄송하지만 여기 예산 항목에서 단위가 잘못 입력된 것 같아요. 1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10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서준이 웃으며 말했다. 잘 봤네. 맞아, 저건 오류야. 덕분에 중요한 실수를 막았어. 회의실 안에는 가벼운 박수가 울렸고 혜진은 당황했지만 속으로 작은 뿌듯함을 느꼈다. 그날 퇴근길 서준은 그녀를 데려다주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어땠어? 혜진은 창밖을 보며 작게 웃었다.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나 자신이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성공적인 첫걸음이네. 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혜진은 이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아이들이 아직 잠든 사이 그녀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린다. 부엌에선 전날 밤 준비해둔 도시락 반찬을 다시 드고 유리와 아린의 옷을 하나하나 다림질한다. 엄마 오늘도 일까? 유리가 잠결에 눈을 비비며 물었다. 엄마가 열심히 일하면 너희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도 살 수 있어. 그럼 나도 얼른 크면 엄마 도와줄 거야. 혜진은 아이의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아침 시간은 아무리 바빠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루틴이 되었다. 회사에서도 그녀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엑셀 파일에 수치를 정리하던 손놀림도 빨라졌고 프로젝트 팀원들의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혜진 씨, 이 보고서는 정말 깔끔해요. 다음에도 부탁해요. 박소연이 칭찬을 건넸고 혜진은 겸손하게 웃었다. 어느새 그녀는 신입이라는 딱지를 떼고 믿음직한 동료로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서준이 혜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같이 밥 먹을래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아이들이 기다릴 텐데 아이들도 함께 가자. 내가 아는 괜찮은 가족 식당이 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서울 성수동의 한 소박한 한식당을 찾았다. 나무로 된 인테리어와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 아이들은 나란히 앉아 갈비찜을 신나게 먹었고 서준은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유리야, 아리나. 엄마가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 응? 엄마는 이제 사무실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 그럼 다음엔 엄마한테 회사 가르쳐 달라고 해야겠다. 서준이 웃으며 말했다. 혜진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이런 소박한 저녁 식사에서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는지도 몰랐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조수석에 앉은 혜진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고마워요. 고마울 게 뭐 있어. 나도 즐거웠어.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지만 말끝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서준 씨는 왜 그렇게까지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혜진의 질문은 오래 묻어뒀던 궁금증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차가 멈췄을 때 서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군가는 너를 믿어줘야 하니까. 그리고 나도 그걸 하고 싶었고.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희망과 설렘이 한순간에 교차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아이들을 조심히 안아들어 올려 집 안까지 데려다 주었다. 혜진은 현관문 앞에서 멈춰 그를 바라보았다. 서준 씨, 응,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되고 있어. 적어도 아이들에겐. 그 순간 혜진의 가슴 어딘가가 뭉클해졌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 좋은 밤 보내세요. 그래, 내일 회사에서 봐. 현관문이 닫히고 그녀는 아이들의 이불을 덮으며 속삭였다. 엄마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눈이 내렸다. 서울의 겨울은 이제 본격적인 한파로 접어들고 있었다.
창밖엔 흰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고 하나 크리에이티브 사무실 안은 따뜻한 난방과 연말 분위기로 포근했다. 혜진은 출근하자마자 업무용 메일함을 열었고 눈이 크게 떠졌다. 기획 1팀, 신규 프로젝트 참여자 요청, 차기 대형 캠페인 기획 보조 인력 요청, 실무 참가 대상자 선발 예정. 그 아래 서준이 직접 보낸 짧은 메모가 있었다. 혜진 씨도 지원해 보세요. 충분히 자격 있어요. 혜진은 놀라움과 동시에 망설임이 스쳤다. 내가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되는 걸까? 점심시간 그녀는 휴게실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소연이 다가왔다. 혜진 씨도 지원해요. 정말 잘할 거예요? 하지만 나 아직 배우는 중인걸요. 그런 자세가 더 귀한 거예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요. 그날 오후 혜진은 결국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두려웠지만 그것을 넘어서고 싶었다. 며칠 후 프로젝트 참가자 명단이 발표되었고 혜진의 이름이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다. 첫 회의 날 그녀는 회의실 안에서 익숙하지 않은 압박감 속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부장급 이상의 간부들이었고 그녀만이 유일한 보조 역할의 직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눅 들지 않았다. 수없이 반복해온 준비 자료, 밤마다 연습했던 발표 내용을 떠올리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서준은 회의 중 중간중간 그녀를 바라봤고 눈빛으로 말해주었다. 괜찮아. 네가 준비한 거니까 자신 있게 해.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손에 든 자료가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 타겟은 30대 중반의 여성층이며 라이프스타일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3가지 방향성을 제안드립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퍼졌다. 한 중년 부장이 말했다. 자료도 훌륭하고 설명도 명확했습니다. 실무 경험이 많진 않으셔도 충분히 현장 감각이 있어요. 혜진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은 한없이 벅차올랐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준이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정말 대단했어요. 혜진 씨가 이렇게 성장할 줄 솔직히 감동받았어요. 혜진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사 로비를 나설 때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서준이 우산을 그녀에게 씌워주었다. 같이 저녁 먹을래요? 축하해야 하니까. 이번엔 아이들 없이요. 응. 이번엔 그냥 우리 둘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늘은 나 자신에게도 상을 주고 싶네요. 그날 밤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맞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오롯이 서준과 혜진이라는 이름만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지난 시간을 건너며 그들은 조금씩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고 있었다. 혜진 씨,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당신을 보면서 정말 많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면 기다릴게요. 내 마음도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봄이 다가오는 서울의 하늘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하나 크리에이티브 사무실 창을 스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다. 혜진 역시 검정 코트 대신 연한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전보다 훨씬 자신감에 차 있었다. 회사에서의 존재감도 확고해졌고 프로젝트 팀원들 사이에서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혜진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가 찾아오면 과거도 함께 움직이기 마련이다. 어느 날 오후 회사의 한 건의 외부 미팅 일정이 잡혔다. 클라이언트 측 대표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인물이었다. 서준이 그녀에게도 동석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쪽에서도 경험 있는 기획자가 필요해요. 혜진 씨가 함께 갔으면 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준비했다. 회의는 강남의 고급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열렸다. 테이블 너머로 들어선 상대 측 대표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다. 그 사람이었다. 그녀를 버리고 사라졌던 아이들의 아버지, 강도윤. 머리가 멈춘 듯한 순간 도윤의 눈에도 그녀가 보였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감추고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이네요, 이혜진 씨. 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서준은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감지했지만 아무 말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 혜진은 놀라울 만큼 냉정하게 자료를 설명했고 도윤은 끝내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혜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야기라면 이미 늦은 것 같네요. 아이들? 잘 있어. 그걸 이제 와서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땐 너무 겁이 났어. 그 겁 때문에 두 아이가 몇 년을 추위에 떨며 자랐어요. 나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 없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더는 당신 때문에 울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젠 우리 삶에서 사라져 주세요. 도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준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졌어요. 정말로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두려움 없이 마주했고 떳떳하게 밀어냈다.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서준과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봄바람이 잔잔하게 머리카락을 날리고 저 멀리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서준이 말했다. 그냥 끝내야 할 일이었어요.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나 자신으로. 서준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번엔 그녀도 천천히 그의 손을 감쌌다. 다시 시작하자. 함께. 그 말에 그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한 4월 서울은 부드러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출근길의 거리도 한층 밝아졌고 혜진의 걸음에는 어느새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며칠째 맴도는 고민이 하나 있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정말 나의 것일까? 회사에서의 성공 아이들과의 안정된 생활 서준과의 따뜻한 관계.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기에 혜진은 문득 두려워졌다. 이 모든 것이 혹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건넸다. 혜진 씨 혹시 우리 회사의 신규 자회사 프로젝트 맡아볼 생각 있어요? 아직 정식 조직은 아니지만 기획부터 운영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기회예요. 혜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 혼자서요? 혼자는 아니에요. 팀이 꾸려질 거예요. 하지만 중심은 당신이 될 겁니다. 그 말은 곧 그녀가 처음으로 누구의 보호나 도움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지는 자리였다. 그날 밤 혜진은 잠들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리는 곤히 잠들었고 유리는 입을 살짝 벌리고 자는 중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진짜로 내 삶을 선택해야 할 때야. 며칠 뒤 그녀는 서준의 사무실을 찾았다.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여느 날보다도 단단해 보였다. 그 제안 받을게요. 정말요? 이제는 나 자신에게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번엔 내가 만든 선택이니까. 서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함께 해요.
당신의 길을 만들어 봅시다. 새로운 사무실은 본사보다 작고 소박했지만 혜진에겐 세상 누구보다 큰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붙었고 창가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히아신스 화분이 놓였다. 첫 프로젝트는 작지만 의미 있는 캠페인이었다. 지역 소상공인 브랜드와 협업하는 로컬 마케팅 프로젝트. 혜진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기획하고 팀원들과 직접 발로 뛰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울컥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어느 저녁 그녀가 작은 사무실에서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준이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에 따뜻한 붕어빵 봉투를 쥐어주었다. 저녁도 못 먹고 일했을 것 같아서 그녀는 작게 웃었다. 이제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제 일상. 그럼 오늘 하루 어땠어요? 서준이 물었다. 그녀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대답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주 많이 행복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 주었다. 그리고 둘은 벚꽃 흩날리는 봄밤 거리 속을 조용히 걸어갔다. 두 사람의 걸음 사이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거리감도 없었다. 5월 중순 혜진이 이끄는 신규 팀은 첫 공식 프로젝트 런칭을 2주 앞두고 있었다.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서울 로컬 브랜드 캠페인은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고 미디어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었다. 혜진 팀장님, 이 계약서 문제가 있어요. 회계 담당자인 주연이 다급하게 서류를 들고 왔다. 혜진은 즉시 문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류에는 협력 브랜드 측의 실수로 비용 정산이 이중 청구되어 있는 항목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이에 이미 일부 금액은 송금이 된 상태였다. 이대로 가면 예산 초과가 30%에 달해요. 내부 승인도 힘들어질 거고 브랜드 측과도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혜진은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잘 해오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겼다. 그날 밤 그녀는 사무실에서 홀로 남아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다. 몇 시간을 붙잡고 앉아있는 동안 그녀는 자신에게 수없이 물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무리였던 걸까?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속삭였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잖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서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와 그녀 옆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제 실수예요. 계약서 검토를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했어야 했는데 놓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지만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바로잡느냐예요. 근데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팀을 이끄는 사람이니까. 서준은 미소 지었다. 맞아요. 전 AS 팀장이니까. 그래서 당신이 해낼 수 있어요. 그의 한마디에 혜진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힘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다음날 혜진은 문제를 숨기지 않았다. 팀원들을 모두 모아 투명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우리 프로젝트는 실수로 무너질 수 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새 계약 조건은 제가 직접 브랜드 측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혜진은 직접 발로 뛰었다. 실수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새로운 조건으로 협의를 끌어냈다.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브랜드 측도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일주일 후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무사히 런칭되었다. 그리고 내부 평가에서는 위기 대응이 뛰어났다. 신뢰감을 주는 리더십이라는 피드백이 돌아왔다. 런칭 파티가 열린 날 저녁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뒤 혜진은 발코니에 서 있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마음엔 드문 평온이 찾아왔다. 그때 서준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섰다. 정말 잘했어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나 혼자서도 해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서준은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믿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혜진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은 여기야. 유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묻는다. 아린도 옆에서 두 눈을 반짝이며 기다리고 있다. 혜진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전세 계약이 막 끝난 따끈따끈한 집. 처음으로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진짜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짜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자 아직 텅 빈 거실이 아이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햇살이 창으로 가득 들어오고 벽지에는 은은한 베이지 빛이 퍼져 있었다. 우와, 이 방은 내 거야. 유리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 방을 찜했고 아린도 동생 방 옆에 주저앉아 웃었다. 혜진은 고요히 거실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공간엔 두려움도 눈물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없다. 여긴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곳. 그녀는 이번 이사를 결심하면서 많은 것을 정리했다. 서준의 집에서 나와 완전히 독립하는 것. 그것은 감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온도적으로도 큰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평생 누군가에게 빌려 사는 인생처럼 느껴질 테니까. 이사 당일 서준도 도와주기 위해 함께 왔다. 박스를 옮기고 커튼을 달고 책장을 조립하면서 그는 내내 말없이 움직였다. 잠깐의 틈에서도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웃음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모든 짐이 정리되고 아이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 그림책을 펼칠 때쯤 혜진은 다가가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오늘도 고마워요. 서준은 컵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정말 멋진 선택이에요. 잠시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거실 한켠에서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햇살이 서서히 사그라졌다. 혜진은 문득 서준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서준 씨. 혹시 이 집에도 당신 자리가 있을까요?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이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볼래요?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컸다. 그것은 사랑의 고백을 넘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자는 제안이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놀람과 기쁨, 그리고 조심스러운 확신이 섞여 있었다. 나 잘할 수 있을까? 지금껏 보여준 당신이라면 충분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웃었다. 그럼 이 집에 내 칫솔 하나쯤은 두고 가도 되겠네. 혜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칫솔이 아니라 서랍 하나도 비워두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따뜻한 담요 속에서 포근히 잠들었다. 혜진과 서준은 나란히 거실 바닥에 앉아 초콜릿과 와인을 나눴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침묵은 편안했다. 이제 그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새 아파트의 주방에는 따뜻한 토스트 냄새와 방금 끓인 된장국 향이 퍼지고 있었다. 혜진은 앞치마를 메고 조용히 식탁을 차리고 있었고 서준은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다. 아빠, 여기 색칠해줘. 유리가 습관처럼 아빠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모두의 손이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준은 유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미안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유리는 얼굴이 붉어졌고 아리는 눈치를 보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혜진이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미소 지었다. 괜찮아, 유리야. 그 말 엄마도 듣고 싶었어.
서준 역시 부드럽게 웃었다. 사실 나도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 아이들의 얼굴이 천천히 환해졌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아이들 마음속에 쌓여있던 조심스러움을 녹여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근처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나갔다. 돗자리를 펴고 서준이 직접 만든 김밥을 꺼냈다. 혜진은 놀란 얼굴로 말했다. 김밥을 직접 쌌다고요. 어젯밤에 유튜브 보면서 연습했지. 김밥에 진심인 남자니까.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김밥을 집어들었고 공원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 혜진은 베란다에서 서준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조용히 반짝이고 그 위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떠 있었다. 오늘 정말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바로 가족이 주는 안정감의 순간의 안정감 아닐까요? 그런가 봐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바람이 살짝 불었지만 두 사람의 온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며칠 후 유치원에서 돌아온 유리가 손에 그림 한 장을 들고 왔다.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도화지 위엔 4명의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자신 모두가 웃고 있었다. 혜진은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유리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우리 딸. 정말 멋진 가족이네. 서준은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다. 그날부터 그 그림은 집 안의 중심이 되었다. 이제 혜진과 서준, 그리고 유리와 아리는 어색하지 않을 듯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서로를 품었고 그 사랑은 진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 걷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은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였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는 저녁, 혜진은 서준의 옆에 앉아 두 손을 감싸쥔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고 집 안은 고요하고 따뜻하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멀고도 험했는지. 하지만 그 길 위에 함께 걸어준 사람이 있었기에 자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을. 서준 씨, 앞으로의 이야기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그게 내가 바랐던 전부야.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아직 풀어나가야 할 일들도 많고 부딪힐 감정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서로를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라는 것.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도움을 부끄러워하고 사랑을 의심하며 자립을 혼자의 몫이라 착각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혜진과 서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삶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었죠. 단지 연애나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서 한 사람의 성장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혜진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서준처럼 누군가에게 조용히 손 내밀어 준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들의 다음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파트 2에서는 혜진과 서준의 새로운 갈등,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여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